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해온 벤츠는 플래그십 전기차 EQS를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벤츠는 전격적으로 EQS의 가격을 20% 인하했습니다.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요즘 환율로 치면 4,433만 원이나 됩니다.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테슬라의 모델 Y의 9% 가격 인하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가격 인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벤츠가 왜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지를 마케터의 시선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3사의 성장을 지탱해 온 것은 뭐니 해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사 공이 중국 시장은 유럽,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시장과 최대의 수익원이 되어 왔습니다. 벤츠의 중국 판매 비중 37%는 폭스바겐 그룹의 40%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BMW보다는 3%포인트 더 높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과 벤츠, BMW, 미국의 GM 그리고 토요타, 혼다, 닛산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계속되는 반격도 있었지만 이들의 판매 비율은 21년도에도 45.3%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판매에서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었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판매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등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벤츠는 5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1~9월간 벤츠 전기차 전체 판매는 11,500대 정도였습니다. EQA, EQB, EQC의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유럽 시장의 34%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의 전체 전기차 판매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신생업체인 니오 샤오펑에 각각 12%에서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차로 그나마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천하의 벤츠라도 판매 대수를 잃고 수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벤츠는 작년 말에 런칭한 EQS와 올 8월에 런칭한 EQE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EQE의 가격은 기존 52만 8천 위안에서 47만 8천 위안으로 9.5% 인하되었습니다. 인하폭은 5만 위안으로 현재 환율로는 9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EQS는 무려 20%나 낮추었습니다. 119만 위안에서 95만 6천 위안으로 23만 4천 위안 내리는데 원화로는 4,433만 원이나 됩니다. 테슬라에 이어 벤츠가 대폭적인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이들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EQE는 런칭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에서의 굴욕의 서막이고 위기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격을 인하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라고 자부하는 EQS를 중국 시장에서 월 100대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EQS 판매는 비록 테슬라의 모델 S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월 평균 632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월 평균 590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 100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작은 숫자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대로 잘 팔리는 EQS가 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지를 상품 컨셉, 가격 전략, 기술 전개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판매 부진 원인을 해석해 보면 에어로다이내믹함을 너무 추구한 EQS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객들은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뒷좌석에 앉아가는 비율이 높은데 EQS는 공력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리어 거주성에서 컴포트감이 S클래스만큼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저는 플래그십 전기차 개발의 항속거리를 중시한 벤츠의 EQS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BMW의 i7의 상품 컨셉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MW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항속거리는 짧아도 괜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BMW가 주장해온 운전의 즐거움을 기존 고객층을 중심으로 전기차에서도 전개한다는 컨셉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벤츠는 배터리 용량은 가능한 한 최대로 하고 공기 저항은 최소로 하여 항속거리를 최대로 하는 컨셉이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사의 상품 컨셉 차이는 정통 세단인 BMW i7과 원모션 폼의 해치백이라고 할 수 있는 EQS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항속거리, 충전소 확보, 높은 전기차 판매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벤츠 엔지니어들은 항속거리 증대에 목숨을 건 것 같습니다. 벤츠 엔지니어들은 EQS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전기차 전용 에바 플랫폼을 개발했고, 배터리는 테슬라나 BMW보다 많은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항속거리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구름 저항이 적은 타이어를 채택했고, 디자이너와 공기저항 개수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디자인도 협업했을 것입니다. 공기저항 개수에 가장 영향이 큰 전면 투영 개수를 줄이려 하다 보니 EQS의 전폭은 S클래스보다 작게 해야만 했고, 프론트 후드 부분도 낮게 디자인했습니다. 전면부터 후면부까지 매우 에어로다이내믹한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하여 루프 앞부분은 높아지게, 그리고 리어로 가면서 낮아지게 하면서 오히려 전장은 S클래스보다도 커졌습니다. 그 결과 EQS의 디자인은 S클래스의 정통 세단을 계승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오히려 CLS 쿠페나 니오의 ET7, 루시드 에어, 테슬라의 모델 S와 같은 노선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EQS의 공기저항 개수는 0.20으로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니오의 ET7과 테슬라 모델 S 프레드의 0.208보다도 우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EQS는 기존 S클래스의 중후함보다는 엘레강스한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중국의 기존 S클래스 고객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QS와 S클래스의 주요 실내 치수를 비교하여 보면 프론트 시트 중심에서 실내 루프까지의 거리는 1009mm에서 1036mm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어 시트 중심에서 실내 루프까지의 거리는 1003mm에서 966mm로 7mm나 짧아졌습니다. 또한 프론트와 리어 시트 간 공간은 넓어졌지만 시트 쿠션의 길이 그리고 플로어와 시트 쿠션 상단까지의 거리는 배터리 탑재로 인하여 짧아졌습니다. 두 차종의 공간 재원 차이는 7mm 정도로 작은 차이가 나지만 중국 고객들의 눈에는 큰 차이로 받아들여져 후석 공간 컴포트감이 열세해졌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럭셔리 정통 세단 고객들은 중후한 차체의 뒷좌석에 앉는 비율이 높고 남에게 과시하는 성향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 EQS처럼 해치백 스타일을 선호한 고객 특징은 하이테크에 열광하는 젊은 부유층의 얼리 어댑터들입니다. 이들은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환경을 걱정하는 인텔리전트라는 새로운 스테이터스 심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BMW i7은 정통 세단을 추구하다 보니 재원도 경쟁차 중 가장 크게 하면서 중후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폭이 경쟁 모델 대비 크다 보니 당연히 공기저항 개수도 0.24로 최하의 수준입니다. BMW 입장에서는 항속거리를 내세우지 않은 대신 운전의 즐거움을 실현하고 실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독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차량의 기존 고객들은 이러한 BMW의 컨셉을 벤츠 EQS 컨셉보다 당분간은 더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벤츠의 전략은 고가격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투휠 드라이브 기준 EQS는 루시드 에어 퓨어 대비 24%나 고가입니다. 투모터 4휠 드라이브 차 기준 시에도 EQS는 루시드 투어링과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에 비하여 20% 고가입니다. 배터리 용량 크지만 항속거리는 짧은데도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고수익 전략을 벤츠는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EQS는 최하위 트림이 100만 위안 이상으로 설정되면서 니오의 ET7 대비 2.4배나 고가격으로 포지션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OS 등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중국의 테슬라를 표방하는 니오, 샤오펑, 리오터 등이
벤츠를 앞서고 있습니다. EQS는 최고의 샤시 기술과 대시보드 전면을 OLED로 커버하는 MBUX의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량 OS가 될 MB.OS는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부유층에게는 이제 독일 3사의 프리미엄 차량을 대신할 중국의 로컬 차량이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중국 차들의 스타일은 세련되었고 소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기술 등 선진 기술에서 테슬라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니오의 ET7, 샤오펑의 PT7 같은 차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독일 프리미엄 3사와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니오는 고객 경험 극대화를 위하여 24시간 내에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함께 니오 하우스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마케팅을 일관되게 매우 강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1000km 항속거리를 실현하고 있고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과 함께 5분 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니오 파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인식을 크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홈링의 이점을 살려 독일 3사보다 앞서 전국의 충전 설비도 빠른 속도로 계속 확충하다 보니 전기차 구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피스 오브 마인드 관점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업체에 의하면 니오의 브랜드 파워는 이미 BMW와 아우디를 앞서는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벤츠는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형 전기차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에바 플랫폼으로 새롭게 무장하면서 EQS, EQE 시리즈를 런칭했습니다만 시장을 읽는 눈과 브랜드 운영 전략 측면에서 약간 헤매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벤츠는 BMW와 달리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의 비전 EQXX는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000km 이상을 항속할 수 있는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럭셔리 차량 구입 기준은 브랜드 파워, 신분, 과시 요소들이 포함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츠도 이 부분을 인식하여 시장의 현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고객의 피드백을 겸허하게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벤츠는 전기차의 기술과 판매에서 시장의 리더가 아니란 점입니다. 브랜드 전략에 충실하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BMW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벤츠, 과연 이들은 테슬라와 중국의 신생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